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파헤치기 오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일명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예, 로맨스라는 단어를 아시죠? 뭐 로맨틱한 사랑, 뭐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뜻할 때 쓰는 로맨스고요. 스캠이라는 단어는 신용사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맨스, 스캠을 합쳐서요. 뭐 약간 사랑을 어떤 이제 빙자해서 예, 돈을 이렇게 뜯어내는 범죄, 수법, 그런 수법을 말하는 것으로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뭐 SNS 하시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저도 이제 그 SNS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아니죠, 자주 와요. 외국인으로부터 이렇게 뭐 친구 신청이 좀 요즘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외국인들 보면 사진에 보면 뭐 예쁜 뭐 예, 여성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잘생긴 남성분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사람들로부터 무작위로 자꾸 친구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의 예, 인스타 인스타 피드 사진을 보면요, 대부분 다 좀 멋있는 사진들을 많이 올려요. 약간 또 여성분 같은 경우는 군인 또는 이제 외국 간호사 또는 외국 정치인 같은 사진을 올리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군인, 그리고 또 외교인 같은, 외교인, 예, 그 다음에 어떤 정치인, 그 다음에 우주복을 입고 있는 사진, 네, 그런 것들, 예, 그런 사진들을 상당히 많이 올립니다. 일단 사진으로 먼저 호감을 가지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친구 신청을 받아주게 되면 그 사람들로부터 메시지가 와요. 뭐 친애하는으로 시작해서 Dear my friend, 예,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와서 갑자기 이제 친해지고 싶다, 알고 싶다,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뭐 한국 뭐 2세, 3세 교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서 약간 일단 대화를 해요. 예,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좀 친근해지.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주변의 친구하고 하루에 전화를 몇 통 하십니까? 별로 안 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통화를 하세요. 아무리 친해도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두 번 안 하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물론 다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매일 통화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잘 잤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먹었느냐, 뭐 하느냐. 자, 그러면 호감이 당연히 쌓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점점 호감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계속 메시지를 대화를 하다가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 당신을 만나고 싶다. 나 한국에 들어가서 당신을 만나고 싶다. 내가 이번에 휴가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를 예정인데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 또는 심지어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왜 사랑이 쌓이거든요. 메시지로 막 사랑 얘기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 한국에 들어가서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또 얼마나 심쿵합니까? 그동안 이제 정말 사랑을 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아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짐을 먼저 좀 붙일게. 내가 지금 파견이나 출장 중인데 짐을 먼저 붙이겠다. 대신에 근데 통관료를 당신이 좀 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예, 내가 재산이 이제 많은데 나중에 당신한테 다 갖고 이 재산을 당신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당신과 같이 살고 싶은데 짐이 먼저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내 짐에 대한 통관세만 좀 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관료를 붙이게 되면요, 잠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갈취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외국인으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받았어요. 처음에 메시지가 와서요. 나중에는 자기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더라고요.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아이디로 본인과 이제 대화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카톡 아이디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면 막 이제 뭐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뭐 몇 세고 지금 어떻고 뭐 외롭고 자기 뭐 재산이 많다 자랑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호감을 사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접근을 해요. 실제로 한 여성분이 뭐 외국 유럽 쪽에 있는 이제 조종사입니다. 비행기 조종사 본인이 조종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연락을 하면서 메시지를 진짜 한 달 동안 넘게 주고받아요. 이제 마음에 엄청난 호감이 생기죠.
근데 이 외국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한국에 들어가서 지금 휴가를 갈 거다.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을 먼저 좀 붙일 테니까 한국에 있는 이제 뭐 집을 좀 구하기 위해서 돈을 붙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제3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먼저 제3국에 있기 때문에 택배로 보내겠다 그래요. 돈을 택배로 보낼 테니까 그 택배비만 택배비에 대한 통관료만 당신이 내주고 그 택배 안에 있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당신이 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큰 돈이 넘어오고 그 사람도 온다고 하니까 이 돈 정도야 내가 뭐 충분히 붙여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통관료를 내주게 되죠. 그런데 결국엔 아무것도 오질 않고 당연히 그 사람은 연락을 안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어요. 피해 대상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혹하고, 왜냐면 뭐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좀 많이 빠져드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30대 이상이신 분들이 더 많이 당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운 중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 그래요. 외로운 중년을 노리는 로맨스 스캠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범죄에 당하시지 않으시려면 일단 SNS에서 만남을 조심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이제 채팅 어플로도 이런 일을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SNS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특히 조심하시고, SNS에서 만난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 그러면 거의 이것은 사기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물건을 보낼 건데 어플을 좀 깔아서 그 어플로 들어가서 통관료를 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링크를 누르게 되면 가짜 어플이 또 깔리게 되고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스미싱 아시죠? 스미싱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NS에서 만나는 그런 만남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링크도 누르셔도 안 되고 돈을 요구하면 이것은 절대 주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상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박사였습니다.